채널 24K 오늘은 알아야 국민 노릇도 한다. 공부를 좀 아주 간단한 공부를 좀 같이 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과연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이것을 하는 게 나은가 저것을 하는 것이 나은가 이거를 선택하는 것은 항상 쉽지 않은 일이죠. 그거 선택하는 게 쉬운 거라면 뭐 일감도 아니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그런 선택을 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방법들을 이제 만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경제학에서 쓰는 그런 방법, 선택의 도구. 오늘은 우선 그 첫 번째로 BC 분석이라는 것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시기로 합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BC 무슨 얘기냐? B는 영어의 benefit, C는 영어의 cost, 이익과 비용.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을 집어넣어야 되느냐. 그것을 결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비용보다 이익이 많다는 게 나오면 그 사업을 선택하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간단한 내용의 분석법입니다. 이것을 조금 한번 훑어보시죠. 우리나라는 하여튼 끊임없이 선거 속에서 세월을 보내는 나라입니다. 대통령 선거하고 나면 지방의회 선거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 선거 끝나고 나면 또 국회의원 선거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 또 다시 조금 있으면 또 대통령 선거해야 되고 끝도 없이 돌아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속에서 세월을 보내는데 그러면 그렇게 선거를 많이 하는 만큼 인재를 골라내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젠 무언가 좀 틀이 잡혔어야 될 때가 됐는데 여전히 그것에 대한 방법은 오리무중인 것 같습니다. 광복이 되고 일제강점기로부터 광복이 되고 나서 치러진 선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뭐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 뭐 이래서 우리 돈 받고 표 주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70년이 넘게 해왔는데 지금도 이 규모와 방법이 좀 달라졌을 뿐이지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은 뽑아달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 뿌릴 궁리를 하고 이제는 그 수가 높아져서 자기 돈 갖고 뿌리지도 않고 나라 돈을 가지고 돈을 뿌려서 자기가 나라의 권력을 잡는 참 이상한 짓거리가 만연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죠. 합리적으로 이 일꾼을 고르는 방법이 뭐냐 이런 생각은 도무지 진전을 보질 못합니다. 그런 생각을 진전을 하려면 각 연구기관이나 학교 또는 무엇보다도 언론에서 그런 길을 잡아주고 그런 방향을 끌어줘야 할 텐데 이 언론이라는 것이 이게 오로지 그냥 선정성에만 매달리고 또는 특정한 어떤 이념에만 매달리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이성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이런 길을 열어주고 이끌어줄 생각은 전혀 하지를 않지요. 언제까지 과연 우리는 이런 방황을 계속해야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객관적인 선택의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런 길을 또 혼자서는 알 수도 없다가 보니까 결국 의지하게 되는 게 뭡니까? 투표하러 가기 전에 무엇을 보고 투표하실 겁니까? 그러면은 인물 봐야죠. 공약하고 정책 봐야죠. 능력 봐야죠. 이렇게 얘기하고 투표소에 들어가서 투표할 때는 내가 아는 사람이잖아. 부탁받은 거 아니야. 우리 동네 사람 아니야. 결국 그렇게 하고 마는. 나는 무조건 뭐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이쪽 편이야. 나는 오른쪽이야. 나는 왼쪽이야. 이것 이외에는 선택의 방법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쫙 이쪽으로 갔다 한 번은 또 쫙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 가보니까 이놈들 나중에 하는 거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시 이쪽으로 쫙 가고 결국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유권자들 본인에게 있는 거죠. 사실 국민들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 그렇게 욕할 거 없죠. 그 정치인들이 어느 밭에서 태어난 나무이고 채소들입니까? 다 국민이라는 밭에서 태어난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제는 좀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골라낼 것이냐. 무슨 기준에 의해서 골라낼 것이냐. 그냥 이데올로기나 파당적인 것이 우리에게
여태까지 70년 경험을 해봐도 아무 도움이 안 됐다. 내 고향 사람 아무리 선택하고 그걸로만 해봐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감성적 요인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성적 판단을 끌어들이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 이제 이 비시 분석이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리는데, 원래 이 비시 분석이라는 거는 경제학에서 어떤 국가적인 사회적인 사업을 선택할 때 그 사업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유익함을 더 보태주느냐, 이익을 더 증가시키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방법이죠. 또는 이 사업과 이 사업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어느 쪽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사회 공익의 증가를 위해서 더욱 좋은 선택이냐,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방법입니다. 비시 분석에도 몇 가지 이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B, benefit, 이익이라는 거죠. 사회적 이익이라는 것과 C, cost, 사회적으로 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용. 두 크기를 비교하는데 B로부터 C를 단순하게 빼서 B가 크면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C라는 비용이 들어가면 이것이 사업이 끝나는 몇 년 후에 가치로 환산해 봤을 때 얼마의 이익이 될 거냐, 그것이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얼만큼으로 큰 이익이 돼야 되느냐, 그때 가서 달성할 기대치가 그만큼 못 된다면 그 사업을 하면 안 되고, 그 이상이 되면 그 사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한 서너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쉽게 쓰이는 방법이 이익을 이 사업을 함으로써 기대되는 예상 이익을 계산하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을 계산을 해서 두 개의 비례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B per C, C분의 B로 계산을 해서 이게 크기가 1이 넘으면 그 사업은 채택할 가치가 있다. 이것이 1이 안 되면 그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지요. 이것을 거꾸로 이제 뒤집어서 CB 분석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코스트가 먼저 지불돼야 베네피트가 나올 거 아니냐. 그래서 CB 분석이라고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값이 1보다 크냐 작으냐를 계산하려면 C분의 B여야 되니까 B per C로다 해서 BC 분석, 이렇게들 통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우선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얻게 될 이익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 말하자면 뭐 실업자가 얼마가 감소한다든지 사회 이익이 얼마가 증가할 것이라든지 생산성이 높아져서 이런 것들을 사회가 얻는 이익의 범위에 쭉 항목을 열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거된 항목에 기대되는 화폐로 환산한 가치, 말하자면 일자리가 100개 생길 거야. 그러면 평균 1인당의 가처분 소득이 얻어지는 것이 1인당 만일 200만 원이 얻어진다. 100명이 거기서 일자리를 얻게 될 거다. 그럼 사회적 편익 총층 증가가 2억으로 기대된다. 또는 그 밖에 어떤 가치 쭉 써서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사회가 전부 얻게 되는 이익의 가치가 만일 100억이다.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대신 그걸 얻기 위해서 사회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얼마냐. 무슨 일자리를 만들고 뭐 공장을 세우고 뭐 하는데 만일 전체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8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업은 해야 되겠죠.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이익이 100억이고 그걸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이 80억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사업은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이 80억이 아니고 계산을 해보니까 오히려 사회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 120억이 든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 사업은 채택하면 안 되겠죠. 야, 그거 듣고 보니까 간단하고 쉬운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그것이 실제로 집어넣으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엇을 기대 편익으로 생각할 거냐, 무엇을 지불해야 되는 비용으로 생각할 거냐, 이 항목을 결정하는 것부터 그 항목을
화폐로다가 어떻게 크기를 결정할 거냐. 이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가장 원론적인 비시 분석에 있어서는 사실은 화폐로 환산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유틸리티라고 하는 특정한 화폐 단위가 아닌 아주 중립적인 기준을 세워서 그 점수로다가 평가를 하는 건데 그게 그거니까 돈으로 하는 것이 사회적인 그 기준으로는 제일 편안하니까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해서 비교를 해보는 건데요. 경제학적으로 이런 사업 결정의 도구로 쓸 때 오히려 이것이 훨씬 더 복잡하고 피곤하고 항목 설정하기도 어렵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각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사업을 이제 전개하게 될 때 미리 비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경제성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 결론이 사업을 끝내고 나서까지 박수를 받는 경우는 참 드물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거를 정치에다 집어넣으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이게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정당에 이번에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어떤 후보를 대표로 뽑기로 한다. 그러면 그 정당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대표를 뽑음으로 해서 기대되는 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후보로 대표로 뽑음으로 해서 잃어버려야 되는 비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특히나 이것을 나 혼자서 그 생각을 해서 내가 선택하는 가치를 결정하는 데도 유용하지만 가급적이면 몇 사람이 모여서 게임을 하듯이 자, 하나의 후보를 놓고 나는 이 사람 할 때 이익이 이런 게 증가한다고 생각해. 비용은 이런 게 증가한다고 생각해. 당신들의 의견은 어떤가? 아니야, 나는 거기다 이익에 이런 걸 좀 하나 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비용에다가 이런 거를 하나 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서로 토론을 하면서 비용과 편익에 대한 크기를 하나 넣고 빼고 해서 조정해 나갈 수 있다는 재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하나의 게임처럼 그렇게 즐기면서 정확한 판단, 논리적 판단에 접근해가는 그런 재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편익이나 비용의 가치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냐? 그럴 땐 돈으로 환산할 필요가 없죠. 각각 제시한 비용과 편익의 항목별로 10점 만점에 몇 점 물어보냐? 그 부분에 있어서. 야, 이 후보를 선택하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해. 거기에 있어서 10점 만점에 8점은 난 주고 싶다. 나는 7점 줄 거야. 야, 그렇지만 역풍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역풍이라는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게 어쩌면 6점 이상은 돼야 될걸? 이와 같이 하나씩 편익과 비용을 넣고 빼면서 계산을 해보면 그 계산을 끝내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일이 없을 겁니다. 만일 그렇게 해서 모든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이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면 그 속에는 쓸데없는 프로파간다나 흑색선전, 조작 이런 것들이 개입해 들어갈 요소가 거의 불가능해지겠죠. 언론이 인위적으로 조작한다거나 선동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결정할 때 한 정당에서 또는 마지막에 대통령 후보들을 놓고 대통령을 선출할 때 모든 국민들이 개별적으로나 그룹을 지어서나 이와 같은 비시 분석을 게임처럼 즐기면서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투표하게 된다면 그런 걸 선진적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린 그럴 수 있는 국민적 교육 수준에 도달하고 있고 정치적인 경험의 역사도 그만큼 누적시켜 왔습니다. 이젠 그런 나의 노력을 집어넣어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사회적인 시도가 시작돼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언론, 제발 그 선전선동 이런 거에 매달리지 말고 지극히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이런 선정적 표제어에만 매달리려고 하지 말고 이와 같이 전 국민들을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가 주도록 그런 노력들을 언론들이 해줄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사실상의 발전이라는 게 가능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자 출범하거나 또는 후보를 내는 그 정당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분석의 방법,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좋은 후보가 스스로 되면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분석 방법 하나를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